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38회차는 K리그 6경기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8경기입니다. 지난 37회차는 최종 픽 공식에서 2순위가 6개와 3순위 3개가 나오며 1등 적중자가 2분이 나왔습니다. 거의 독식 회차가 되었는데요. 2월이 없을 것 같았는데 첫날 무승부가 많이 나와 2월이 되려나 했는데 마지막 경기 대전과 수원 삼성의 무승부가 나오면서 2월은 없었습니다. 역시 이변이 클수록 1등 당첨금이 커지는 이변 없이 대박도 없습니다. 이번 38회차는 저 멀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올라왔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염두에 두실 건 이동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팀의 위치가 있는 지도를 메이저리그 분석전에 올려놓으니 참고하시어 최종 픽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최종 픽에서 3개에서 5개의 본인 픽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매번 1등을 맞출 수는 없겠죠. 갬블러 본인의 감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낯선 리그가 대박이던 2월이든 더 큰 행운을 몰고 올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K리그 5위 대구와 11위 강원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직전 경기 극적인 역전승과 무승부를 하며 운이 따른 경기였습니다. 대구는 제주 원정에서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먹고 끌려갔지만 홍철의 이른 동점골과 장성원의 89분 극장골로 기분 좋은 승리를 하며 순위도 5위까지 올라가며 상위 스플릿에 남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직전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이번 여름 새로 영입한 몬테네그로 국대 출신 수비수 투치까지 투입하며 수비 안정화에 힘썼는데요. 광주의 91분 극장골로 전세가 기우나 싶더니 97분 마지막 공격에서 한국영이 흘러나온 볼을 차넣으며 극적으로 무승부를 이루며 좌절할 뻔한 경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양팀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대등합니다. 대구에는 여전히 세징야의 고군 분투가 이어지고 바셀루스가 폼이 올라오며 세징야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제주 경기에서는 점유율이 3대7 정도로 매우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찬스는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강원도 광주의 점유율 3대7로 밀리는 경기를 했는데요. 창과 방패의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다가 인저리 타임에서 보기 드문 극장골 2골로 비겼는데 이적설로 마음고생을 하는 양현준의 폼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대구에도 이번 여름 브라질 U17 국대 경력이 있는 벨툴라를 영입했는데요. 중원의 한자리를 이용래가 커버하지만 만족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아 고민이었을 것인데 그래서 미드필더 자원을 수혈하며 이번 매치부터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셀루스가 살아나고 벨툴라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세징야에 집중된 견제를 분산시킬 수 있기에 벨툴라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어느새 5위까지 치고 올라온 대구이고 홈에서 강한 면을 보이고 있어 강원으로서는 어려운 원정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대구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2번 경기 K리그 7위 제주와 6위 광주와의 매치입니다. 제주는 5경기 1무 4패로 6경기 승리가 없어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중원에서 구자천의 결정이 지속되고 있고 부진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울산전 패배 후 직전 강원과 비기며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인데요. 상성은 2승 3무로 제주가 우세합니다. 광주는 직전 강원과의 경기에서 미드필더 티모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며 주전 센터백 이민기의 공백을 메꿨는데요. 티모는 선제골까지 넣으며 분전했지만 동점골을 먹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제주는 이번 시즌에서 제일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꺾인 흐름을 바꿔야 하는 매치인데요. 이번 매치 승리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광주는 어시스트 5개로 팀 내 1위인 두현석과 빠른 윙포드 엄지성의 공백으로 득점력에 지장이 있겠지만 토마스와 아사니의 폼이 좋고 직전 이순민을 후반 중반에 투입하며 체력 안배를 해주었기에 부진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제주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승세일 때보다 최근 떨어진 득점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로 보이는데 양팀 전력 누수를 어떻게 줄이냐가 관건입니다. 상승에서 우세한 제주가 무승을 끊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지만 최근 평균 실점이 올라가는 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원정에서도 최근 1승 3무로 지지 않는 광주를 고려해서
제주의 단통무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K리그 1위 울산현대와 9위 인천의 매치입니다. 울산은 직전 동해안 더비 원정에서 포항에 1대0으로 신승하며 리그 5연승과 함께 승점 53점으로 2위 포항과의 승점 차가 무려 16점 차이로 어지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시즌 우승이 유력해 보입니다. 인천은 직전 수원FC와의 원정에서 선제 2골을 먹고 후반에 따라붙으며 무승부를 했습니다. 상성은 2승 3무로 울산이 우세합니다. 울산은 직전 포항과의 경기에서 박용우가 부상으로 교체되며 이번 매치 출장이 불투명한데요. 중동 이적설까지 있어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차라리 결장이 팀이나 개인에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수비에서 김영권이 돌아왔고 직접 마틴 아담과 엄원상이 결정하며 힘을 아꼈습니다. 인천은 공격력에서는 제르소, 에르난데스의 빠른 윙포드 공격이 주요하나 에르난데스의 폼이 아직은 완벽해 보이지 않고 공격수 김보섭을 비롯해 제르소, 에르난데스, 은보크 등이 2골로 마무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신예 천성훈이 3골로 위태로운 현재 팀의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쿼드의 뎁스에서 여유가 있는 울산이고 공격에 비해 수비에 문제가 있는 인천으로 이변이 생긴다면 전력보다는 정신력에서 불이일격을 당할 수도 있는 울산이란 생각입니다. 울산이 직전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의 점유율은 6대4 정도로 밀렸고 슈팅 16대2, 유효 슈팅 6대2로 포항이 압도적인 경기를 했지만 전반 7 선제골을 잘 지켰는데요. 그 1등 공신은 신들린 듯 선방을 한 골키퍼 조현우가 있었길래 가능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홈 경기에서도 지난 울산의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인천의 수비가 선제골을 넣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수비력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변이 생긴다면 무승부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폴더스의 여유가 없어 울산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K리그 12위 수원 삼성과 2위 포항 스틸러스의 매치입니다. 수원은 직전 대전 원정 경기에서 선제 2골을 먹고 후반전에 2골을 넣으며 전후반 다른 팀처럼 경기를 했습니다. 포항은 동해안 더비에서 전반 23분에 울산의 주민규에게 선제골을 먹고 밀어붙였으나 우세한 경기력에도 울산 조현우의 신들린 선방에 아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포항이 우세합니다. 수원은 이번에 영입한 일본 선수 가즈키를 4-3-3 폼의 중심에 세웠는데요. 제가 지난 삼성의 문제점인 중원 키플레이어의 부재를 얘기했었는데 김병수 감독도 당연히 알고 있었기에 전통적으로 미드필더가 강한 일본 선수를 투입했는데 아직은 기존 선수와 발이 맞지 않는 듯하고 뛰는 축구에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후반 밀리치, 고무열, 정승원을 투입하며 2골을 넣으면서 조그만 희망을 보았다는 게 앞으로의 경기에 기대를 걸어봐야 하겠습니다. 후반처럼만 한다면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아쉬운 게 병수볼이 아닌 긴 패스로 전방에 찔러주는 모습이 많아 중원을 거치는 빌드업을 올려야 할 과제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은 중원의 주도권을 잡고 점유율 높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고용진이 부상에서 돌아와 아직 제폼을 못 찾은 것 같고 김희성과 김승대도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제카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겸하며 키패스도 잘 연결시켜주고 있어 마무리만 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걸로 생각됩니다. 1위 울산을 쫓기보다는 3, 4위와의 승점 차를 벌리는 게 우선 목표로 생각되고요. 당장 경기력으로는 포항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수원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처지이기에 직전 후반과 같은 경기력을 보인다면 홈에서 오랜 무승을 끊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됩니다. 포항이 원정 8경기 2승 4무 2패로 홈에 비해 승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경기로 생각되기에 이변을 기대하며 수원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K리그 8위 대전과 4위 전북현대의 매치입니다. 대전은 직전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선제 2골을 넣고 앞서가다가 뒷심 부족으로 2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거두며 4경기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조기성의 전북 소속의 마지막 골과 실바의 헤더골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패 2연승으로 흐름이 매우 좋고요.
순위도 4위까지 끌어올리며 3위 서울과 승점이 동률로 이번 매치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전북이 우세한데 그러나 직전 맞대결에서는 대전이 전북 원정에서 상성에서 2대1로 첫 승을 했습니다. 대전은 5경기 패배가 없이 그런대로 흐름은 괜찮은데요. 직전 경기 티아고, 레안드로, 이진현, 마사 등 주전들을 대거 선발해서 제외하면서 체력 안배를 위한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2골까지 앞서며 다음 경기를 위한 좋은 한 수가 될 수 있었지만 동점골까지 먹으며 주전들을 투입했는데요. 경기를 다시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전북은 2연승하며 페트레스코 신임 감독의 축구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인데 백승호의 부상 복귀 후 제폼이 돌아오고 이동준과 문선민을 좌우 윙포드로 조규성과 송민규를 투톱으로 세우며 공격력이 올라오고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들이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송민규를 중용하며 조규성 이후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비에서는 홍종호의 장기 부상과 윤영선의 노쇠화, 정태욱이 포백의 적응이 느리고 구자룡이 기복이 있어 안정되지 않은 수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체코 국대 출신 페트라섹을 영입 후 직전 경기 89분에 투입했는데요. PK를 내주며 잊지 못할 첫 출전이 됐을 거란 생각입니다. 대전이 홈에서도 최근 4경기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데 직전 주전들의 체력 안배로 이번 매치에 대한 체력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전북은 조규성의 빈자리를 송민구나 쿠스타보가 메꿔야 하는데 정통 원톱이 아닌 송민규보다는 구스타보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즌 폼이 안 좋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전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K리그 3위 FC서울과 10위 수원FC의 매치입니다. 서울은 직전 전북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1승 3무 후 5경기째 패하며 위기가 왔습니다. 수원은 직전 홈에서 인천과의 경기에서 선제 2골을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서울이 앞서 있고요. 서울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공격에서 일류첸코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나상호의 지친 모습이 역력한 게 스쿼드가 얇은데 특히 공격과 수비진에 서브로서 대체가 없는 게 이번 여름을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스마르를 3백의 중심에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성용도 이제 노장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어 교체 출전이 잦은 게 팀이 일정한 경기력을 못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이번 여름에 과거 전북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로페즈를 영입했고 거기에 포르투갈 리그 출신의 브라질 공격수와 수비수 2명을 긴급 수혈하며 보강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 수비수 우고 고메스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어이없는 자책골로 동점골을 내주며 인천과의 무승부를 했습니다. 리그 데뷔골이 자책골이었습니다. 흐름이 안 좋은 양팀인데요. 서울은 이번 매치에서 패한다면 3위 자리도 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이 홈에서 현재 8경기 패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수원의 원정 성적은 2연패 중으로 패가 많은 원정 성적입니다.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3위 수성을 해야 하는 서울과 강등권 바로 위인 수원으로서 비슷해 보이지만 강등권을 벗어나는 게 아무래도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전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서울이기에 섣불리 수원의 승리를 보기는 어렵고 상성과 홈 원정 성적을 고려해서 서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메이저리그 사커 각 팀들의 지역 지도입니다. 거리 이동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 최종픽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4위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과 7위 아탈란타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뉴 잉글랜드는 3연승 후 1무 1패로 흐름이 살짝 꺾인 상황입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2연승으로 흐름이 반등했고요. 상성은 3승 2무로 뉴 잉글랜드가 우세합니다. 뉴 잉글랜드는 4-1-2-1-2 포맷을 최근 2경기 쓰고 있는데 기존 3백을 4백으로 바꾼 후 결과가 안 좋습니다. 공격수 우드바드가 7골로 팀 내 1위고요. 주전에 부상은 없습니다. 아탈란타는 선수단 반이 해외 용병들로 다국적 팀입니다. 4백과 3백을 번갈아 쓰고 있는데 3백 사용 후 최근 결과가 좋습니다. 순위나 전력이 팽팽한 양상인데요. 상성에서 최근 홈경기에서는 뉴 잉글랜드가 승리했었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18위 뉴욕 레드불스와 1위 신시내티의 매치입니다.
뉴욕은 최근 7경기 승패로 퐁당퐁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뉴 잉글랜드에게 홈에서 2대1로 승리했는데요. 신시내티는 4연승 후 4경기 승리가 없어 흐름이 안 좋습니다.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합니다. 순위에 비해 의외의 결과인데요. 맛으로 생각들고요. 양팀 1승은 두 팀 모두 원정승으로 특이한 점으로 주목해야 할 상성입니다. 뉴욕에는 팀 내 이득점자가 6명이고 최다 득점은 3골로 미드필더 프랭크 아마야인데요. 특출난 공격수가 없다는 걸 반증합니다. 신시내티에는 아코스티가 10골로 독보적으로 팀 내 1위이고 공격수 4명이 4득점으로 득점력이 좋아 리그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미니크 베츠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됩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승패는 1점 차이고 무승부에도 큰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건데 홈팀 뉴욕은 홈 평균 실점이 0.90인데 시즌 평균 실점도 0.95로 수비가 강한 팀입니다. 신시내티는 원정 평균 실점이 1.60으로 시즌 및 홈에 비해 올라가고 있는 점과 최근 원정에서 4경기 승리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뉴욕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23위 시카고 파이어불스와 24위 CF 몽레알의 매치입니다. 시카고는 최근 3승 2패로 무승부가 없이 승패가 결정나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레알은 최근 2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몽레알이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시카고에게는 몽레알이 천적이라는 생각입니다. 3백과 4백을 번갈아 쓰고 있는 시카고는 공격수 카마라 K가 5골로 팀 내 1위이고 그 외 공격수들도 2-3골을 넣으며 전체적인 공격수들은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몽레알은 공격수 오포르가 3골로 미드필더 카우토와 함께 팀 내 1위인데 카우토는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지가 꽤 되어 이번 매체도 결장이 예상됩니다. 양팀 상성에서 몽레알이 압도적인 우세이나 최근 흐름이 안 좋은데 상성에서 앞서는 시카고에게 승리하며 반등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시카고 또한 상성에서의 트라우마를 끊기에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시카고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15위 휴스턴 다이나모와 22위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휴스턴은 3연승 후 2패 1무로 흐름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미네소타는 4경기 승리가 없다가 1승 후 1패로 흐름이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성은 4승 1패로 미네소타가 우세하지만 직접 맞대결에서는 휴스턴이 홈에서 4대0으로 대승한 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4-4-2 폼에서 주포 코리 베어드가 3골인데 중원의 키플레이어 아민 바시가 8골로 팀 내 1위를 달리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6위였지만 이번 시즌은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홈에서 3승 1무로 4경기 패가 없는 휴스턴이고 원정에서 1승 1무 6패인데 미네소타는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력으로 판단해보면 양팀 무승부가 없는 상성을 고려해서 휴스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21위 스포르팅 캔자스시티와 12위 레알 솔트레이크의 매치입니다. 캔자스시티는 2패 후 1승 1무로 꺾인 흐름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는 6경기 패가 없고 최근 2연승으로 흐름이 상승세입니다. 상성은 4승 1패로 솔트레이크의 우세이고요. 캔자스에는 공격수 앨런 플리도가 시즌 10골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주전 수비수 레도야와 주시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에는 중원의 공격력이 일선 공격수보다 우월합니다. 중원의 4명의 미드필더 진이 3골에서 5골로 팀의 허리를 튼튼히 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는 상승세에 있고 원정 3연승 중이며 솔트레이크의 이동거리가 남북이 아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에 날씨에 대한 적응도 무난하며 수비까지 공백이 생긴 캔자스시티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캔자스시티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3위 내슈빌 SC와 8위 필라델피아 유니온의 매치입니다. 내슈빌은 최근 2승 2패로 흐름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는 4연승 후 최근 2연패로 흐름이 꺾인 상황이고요. 상성은 1승 2무 1패로 대등한데요. 최근 2경기는 무승부였습니다.
내슈빌에는 무크타르가 시즌 13골로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공격과 중원을 오가며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프리롤러서 제 역할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공격수 줄리안 카란자가 10골, 미카엘 우레가 7골, 미드필더 다니엘 가즈다그가 7골로 공격과 중원에 골고루 득점원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내슈빌은 홈경기 6연승으로 8경기 패배가 없고요. 필라델피아는 원정 3연패로 이전 3연승 후 3연패로 흐름이 많이 꺾인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의 전력으로 내슈빌의 홈 극강의 모습이 계속될 걸로 생각되어 내슈빌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14위 산호세 어스케이크와 6위 시애틀 썬더즈의 매치입니다. 최근 2무 3패인 산호세의 흐름은 안 좋습니다. 시애틀은 3무승부 후 2연승으로 반등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산호세가 앞서 있고요.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2승 2무로 산호세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직전 경기 포백에서 3백으로 변화를 준 산호세는 로스앤젤레스 FC와 1대1로 비겼는데요. 연패의 흐름을 끊기 위해 포맷을 바꾼 걸로 보이는데 리그 12팀과의 원정 무승부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걸로 생각됩니다. 10골의 에스피노자와 7골의 에보비스가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시애틀은 산호세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공격수들의 저득점을 수비로 커버하며 저득점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진한 산호세의 흐름과 상승세의 시애틀인데요. 상성에서는 뒤지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무승부를 바치고 가야 할 매치라는 생각인데요. 상성이 순위나 전력보다는 앞서는 경우를 종종 보이고 있어 산호세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17위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16위 오스틴 FC의 매치입니다. 2연패 중인 밴쿠버는 흐름이 안 좋습니다. 오스틴은 최근 2승 1무로 흐름은 괜찮고요. 하락세의 팀과 상승세의 팀이 반전 반등의 터닝포인트에서 맞닥뜨렸는데요. 순위도 한 끗발 차이로 대등합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밴쿠버가 우세합니다. 밴쿠버는 홈에서 3-4-2-1 포맷을 쓰고 원정에서는 3-1-4-2 포맷을 쓰는데 직전 패배 이전에는 홈에서 3승 2무로 좋은 결과를 냈었습니다. 밴쿠버 공격수 브라이언 화이트가 7골, 미드필더 라이언 가울드가 5골로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스틴은 공격진의 존 갤러거와 자르테스가 각 5골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거리 이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캐나다인 밴쿠버와 멕시코 국경에 가까운 오스틴은 이동거리가 꽤 됩니다. 밴쿠버가 홈에서 강했던 것은 상대팀들의 이동거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밴쿠버 역시 원정 경기에서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스틴의 이동거리는 또 다른 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전 밴쿠버의 홈패배는 바로 밑에 있는 시애틀과의 홈경기로 옆 동네끼리의 매치이고 리그 6위의 강팀을 감안해서 홈경기 이점은 전혀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상성에서 오스틴이 밴쿠버 원정 승리가 없고 오스틴이 원정에서 평균 실점이 올라가는 것도 고려해서 밴쿠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